본인이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수집해서 주장하는 부분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이후에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소송에서 유류분 소송을 당한 피고가 본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을 주장해서 유류분 청구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문제가 된 사실관계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류분 청구를 당한 피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34년 동안 시골에서 같이 동거하면서 부양을 해왔고요.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1억 2천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모두 고향을 떠나서 피상속인과 사실상 교류를 단절하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요. 피고는 부모님인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준 사실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피고가 본인의 채무를 변제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니 다른 상속인들은 아무도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남아있는 부동산을 피고에게 모두 증여를 한 사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피고는 본인이 부모를 혼자 부양하고 재산 유지에 기여했던 부분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기여분과 유류분은 관련이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즉,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 문제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부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부양을 하거나 특별한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설령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는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의 부족이 생겼다고 해서 기여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2년 대법원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을 하게 되었는데요.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성급으로 취급해서 처리를 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라고 봐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지금 피고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즉, 기존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 공제항변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그 22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명백히 기여분 공제항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기여가 인정됐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함으로써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기존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 공제항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피상속인이 남은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있어서는 배우자와 오랜 기간 함께 동거하면서 생활해왔고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 애썼고 또 자녀를 기르는 데도 애썼고, 나머지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살아가야 되는 어떤 부양적 의미를 고려해서 특별히 그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단도 병행해서 판시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안은 어떤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의 법리로서 저희가 이해하고 있었는데, 2022년 대법원의 판결은 배우자가 아니라 여러 자녀들 간의 어떤 공동상속인이 다 자녀들인 경우에 그중 한 자녀가 특별한 부양과 기여를 했을 경우에 기여분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인정한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선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증여 목적의 종류와 가액,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고 법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유류분 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수집해서 주장하는 부분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이후에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게 될 경우에는 유류분 제도를 형해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법원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실관계를 이 법리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 보면 피고가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나 부양의 정도를 고려해 볼 때 다른 상속인들과 같이 상속분의 어떤 성급의 의미로서 증여재산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에 대한 어떤 대가의 의미로서 법원은 판단하고 이 부분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유류분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라도 사전에 받은 증여와 유증이 상속분의 성급이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